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서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맨 위에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가 나옵니다. 스캔을 해주세요. 네. QR코드 촬영 후에 비밀번호 9479를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479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톡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배 아픈 녀석들님께서 인증샷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단호박님께서는 동방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주리닝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장깡님은 와와와 서퍼님 뒤 중 좀 더 담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부 때 종목 상담해드린 그 종목에 대한 상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 문결이 나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나도 이 톡방 들어와서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굉장한 고품격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전문가님 어떤 강의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과 관련된 그런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뉴스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장 주식 복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부탁드려요. 네,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질까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런 거에 비단 외국인과 기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급 주체 중에 바로 여러분인 개인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코스피 거래 50% 줄 때 해외 주식이 38% 늘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개인분들이 해외 자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이 디커플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해외에 팔 악재도 우리가 받고 해외의 호재도 우리나라한테는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우리 시장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외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자금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고 이런 지지 기반으로 있었던 우리나라 뭐 나쁘게 말하면 개미라고도 별명을 붙이지만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이렇게 버티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바닥이 뚫린 것처럼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점 매수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에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들이 이 정도만 버텨주겠지 하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지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다시 들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 주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개인들이 조금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수급 주체들이 빠져나갈 때 보면 해외 전체를 봐도 미국에 정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미국 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미국의 장이 좋을 때도 우리나라 장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찾아가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ETF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요새 ETF에 편입시켜서 만들어내는 ETF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ETF뿐만이 아니라 ETN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ETF들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열광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는 골프까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정말 골프전 이야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만큼 골프 인구가 많고 인기가 많고 또 요새는 게임까지 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ETF가 이색 테마를 타고 쑥쑥 자라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ETF들이 굉장히 좋은 건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타이거 K게임 같은 경우 지금 올해 26%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건 주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ETF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금도 늘고 있고 개수도 늘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주식형 상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익이 10%에서 많게는 20%대까지 나니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상품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오는 골프 이색 테마 그리고 소비 변화와 친환경 이런 테마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목록들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목록들이니까 꼭 한번 캡처해 주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 외에도 신규로 들어오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골프 ETF도 굉장히 노려볼 만하고 여전히 친환경은 너무나 좋은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관련된 ETF는 꼭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변화 ETF도 굉장히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커다란 섹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친환경 안에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후변화 또 에너지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종합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이 다른 ETF들과 이 액티브 ETF가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기초 지수가 존재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 지시를 내리거나 하진 않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시장의 반응에 계속해서 대응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더 많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라든지 지금 이제 원전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ETF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타이거, K 이런 이름이 붙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붙는데 해외에서 되는 이런 ETF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풍선이라는 종목이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풍선으로 정말 네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상품이 이번에 또 15종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열품 역시나 뭐 친환경이라는 커다란 섹터 안에 들어있지만 구리와 관련된 ETF도 출시가 되면서 지금 ETF뿐만이 아니라 ETN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ETN은 증권에서 상장돼 거래되는 증권, 채권이라고 불리는데 ETF와 ETN은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ETF처럼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 ETN이 지금 2018년 이후 3년 만에 출시가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구리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원자재 시장이 정말 핫하다. 이런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ETF들이 사실은 요새 계속해서 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ETF까지 눈을 돌리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주식이 강하게 상승하는 장이 끝나고 나면 이런 하락장도 오기 마련이고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횡보를 보이는 장들이 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ETF이기 때문에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ETF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저는 개인분들도 이런 ETF 또 ETN에 투자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종목 상담 중에 휴재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휴재과 관련된 뉴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시각처 행정처분이 효력이 일시 정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 반발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보톨릭스 제조 판매 중지 명령 이거를 이제 내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취소해달라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신청을 받아줘서 이제 다시금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겠지만 이런 부분은 휴재를 해서 또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이 주가가 빠졌을 만큼 다시 올라가기는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지금 저점에 정말 매수할 수 있다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그동안 너무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이쪽 섹터에 다가가기가 두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노려보시면 너무나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NC소프트가 어제장에서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정말 악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 실제로도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전년비 대비해 지금 영업이익이 56%가 감소했다 그래서 사실은 장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커다란 큰손 개미가 등장하면서 NC소프트의 엄청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 명이 지금 49만 주가 넘는 이 물량을 순매수했고 약 전체 상장 물량이 2.2%를 혼자서 하루 만에 매수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저점을 노린 엄청난 큰 손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제 NC소프트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NC소프트가 이제 여러 가지 신작 게임도 출시가 되는 만큼 좀 반등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졌지만 이런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동안 NC소프트 너무 비싸고 나는 조금 손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심주를 항상 드리는데 만도나 한국토지신탁, 골프존, 세부 EMC를 가져왔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 오늘 또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비안 관련주 그동안 굉장히 핫했죠. 그 리비안 관련주 중에 이제 앞으로 리비아의 성공적인 주식 상장과 함께 날아갈 종목이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만도가 되지 않을까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한국토지신탁이 이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또 상승 모멘텀을 탔습니다. 그리고 골프존은 사실은 굉장히 모멘텀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출시하는 골프 ETF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편입되기도 했고요. 골프존 모임 앱이라는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들었고 또 AI 골프 코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혼자서 골프를 치면서도 얼마든지 자세라든지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골프존이 앞으로 또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도 상승 레포트를 내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 AMC는 사실은 주로 거래처가 삼성, SK, 한양, 현대 이런 굵직굵직한 커다란 대기업들이 주요 업체인데요. 시공을 담당하는 이 소방 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굉장히 수주가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관심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만도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나가더라도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은 빠지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집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그렇게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집 앞에서도 가볍게 골프를 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세를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세부 M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이 갑자기 가파르게
물량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기관에서 먼저 뉴스를 듣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자 전략을 함께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함께 할 것인가 기관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국인과 함께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따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 종목에 좀 저는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매도 종목으로 나오는 종목들만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팔고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는 사고 또 살 때는 파는 이런 정반대의 위치를 좀 취하시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뉴스가 있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오르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 찾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많은 수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줄 평이 정말 외국인 대단하다 뭐 이런 한 줄 평이었는데, 그럴 만큼 이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 사실은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서 모멘텀이 뭐 잠깐 들어온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모멘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등의 서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서막이 진짜로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많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기대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주식 복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관심 종목을 또 찬찬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9479라는 비밀번호 꼭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마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계열사 전해질 증설 가능성 제기에 강세를 보였네요. 동화기업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볼까요? 11만 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화기업 10.6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99,50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11만 원 선 넘게 터치를 했었네요. 동화기업 전해질 증설 가능성 제기의 강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나 뉴스에 한꺼번에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가능성 제시니까 이 가능성 제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까지는 좀 거리가 굉장히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 종목이 오르긴 하겠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받쳐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파바박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뭐 조금의 이슈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이러한 물량을 들어왔다 이러면 개인들이 뉴스에 반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매물대가 굉장히 적지만 그 부분까지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화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이 삼성 폴 더블폰이죠. 이 삼성 폴 더블폰이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했어요. 핵심 부품 독점 공급 소식 속에서 이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9,960원이었던 주가가 1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폴더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휴대폰이 작아지길 원하지만 또 화면은 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에 굉장히 최적화된 폰이 바로 폴더블 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러한 폴더블 폰이 더 큰 화면과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더 얇은 화면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선점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항상 좋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품주로서 앞으로 부품주 중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품주 중에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남겨주셨는데요. 폴더블폰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BH 오늘 6.61%, 인터플렉스가 1%, KH 바텍이 6%, 세경 하이테크도 오늘 6% 상승을 했네요. DKT 11% 상승을 했습니다. 11%, 15% 상승한 종목도 있고 6%는 또 가뿐하게 넘기는 종목들도 많네요. 1%에서 4, 5% 상승하는 종목도 더러 많았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로 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원래 또 이 세경 하이테크나 여러 가지 뭐 KH 바텍도 나름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제일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대장주는 뭐다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는 대장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타자가 어떤 게 될까? 이걸 그러면 고민해야 조금 됩니다.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 표에서 나온 종목 중에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종목들이 뜰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H 바텍도 저도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더니 또 종목이 교차가 되고 또 종목이 교차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섹터 안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돌림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종목들 중에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오니까 과연 다음에는 조금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덜 올랐고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희망하는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상승을 안 했던 종목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첨보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의 목표가가 줄 상향이 됐어요. 이 52주 최고가, 1년치 최고가를 찍었는데 첨보 참 잘 가는 종목이죠. 6%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2만 원 선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35만 8,600원까지 오름세를 뛰어 올라주기도 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해요. 첨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역대 최고 실적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옛날이라 그러면 그렇고요. 6월 달쯤에 제가 이 종목 오를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 종목은 충분히 갈 만한데 왜 이렇게 낮은 주가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의심되는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첨보가 사실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를 만하다. 그래서 그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간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연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덜 받았나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장주로 이미 꼽혔던 종목들은 이제는 한번 돌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첨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알루미늄 관련주들 오늘 알루미늄 공급 부족 심화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덜어 있습니다. 이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은 26% 상승을 했고요. DI 동일은 13%, PJ 메탈은 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도 12% 넘게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알미늄도 사실은 오를 것 같은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톡방에서 또 PJ 알미늄 말씀드렸고요. 네. PJ 메탈. 메탈. 네네네. 네.
그래서 PJ 메탈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또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정말 대장주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갑니다, 요새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인가 가려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그래도 조일 알루미늄이나 삼호 알루미늄은 그동안 대장주로 속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지만 다른 종목들이 과연 후속 주자가 누가 될지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 너무나 필요하다, 정말 얻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인도에 신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MSCI 편입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MSCI 편입을 했네요. 11% 상승을 하면서 49,6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뭐 MSCI 지수 편입은 뭐 역대급 이벤트 중에 하나다 평가를 받는 만큼 네. 아무래도 많은 또 수급에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쭉 매수를 해왔고 개인들이 쭉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런 모습은 기관과 외국인은 뉴스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엄청나게 외국인이 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는 지금 그동안 굉장히 바닷물 속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대가 가장 많은 가격은 5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000원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더 맞이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올라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해도 진입 가격이 낮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MSCI 신규 편입주들 중에서 들어갔다 방출이 되는 종목들도 있고 오늘 같은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한데요. 신규 편입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LNF와 크래프톤 그리고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 멀티리얼즈 등이 있는데 네, SD 바이오 센서까지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MSCI 신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잘 가는 모습들인데요. 편출된 것도 있죠. 이 대우조선해양과 신세계, 휠라홀딩스까지 있습니다. 이 편출되는 세 가지 종목도 있었고 이 전체적으로 MSCI 이 신흥 편입 지수에 들어간다는 점이 어떤 것인지 영향을 주는지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뭐 MSCI 지수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사실은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우리는 좀 풀어서 부를 수 있겠고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 모건 스탠리라 그러면 많은 분이 아시죠? 투자의 대가, 기재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 지수에 들어갔다는 건 모건 스탠리가 이런 모건 스탠리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대장주격의 이 격식을 갖춘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종목들은 우리가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이번에 편입된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들어본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까? LNF 정말 몇 달 동안 계속 핫했던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MSCI 종목이 편입된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외국인의 돈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또 MSCI의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들어갈 때까지는 잘 올랐던 종목들도 한 번쯤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을 때 올라간 만큼 한 번쯤 또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오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면 상승하면서 또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MSCI 편입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들이 사실 지난주를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까지만 해도 게임주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 레오리진이라는 이 종목이 NFT 관련해서 중고 명품을 팔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다른 NFT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또 신규로 NFT에 들어간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실적은 부진했지만 NFT 게임을 만든다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NFT가 현실화됐나요? 아직 선실화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 굉장히 NF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조금 영위하고 있을 뿐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NFT가 와닿는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실적으로 한번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만 나오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뉴스가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증권가의 찌라시를 만들기가 너무 쉽다. 요새는 돈만 주면 뉴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죠? 아, 상승 종목이 없어서 그런가요? 상승 종목도 없고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뭐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도 아, 돈만 내면 이 정도 뉴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 기사거리가 워낙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매수가 쏠리니까 네, 큰 돈을 주고서라도 기사를 한번 내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기사에 너무 쏠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기사가 나면 이 종목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건가 이걸 먼저 팩트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NFT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메타버스와 게임주까지 통틀어서의 이야기일까요?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죠. 통틀어서요. 메타버스도 사실 현실화된 기업이 몇 없고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걸 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도 네. 아직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비트코인은 뭐 기대감은 이미 벗어났고, 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기대감 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정말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기대감보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엘살바도르에서는 정말 국가의 통용 화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이 약간 규제를 고삐를 굉장히 잡아 빼다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여전히 사랑받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사랑받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비덴트가 NFT 메타버스 사업 본격화라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1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비덴트가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 지금 핫한 종목 테마들을 지금 싹 가져가려고 뭉쳤어요. 15%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핫한 섹터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더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더 오르겠죠. 더 오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 한두 개만 걸쳐도 뭐 NFT에 걸치거나 네. 뭐 게임에 걸치거나 맞습니다. 메타버스에 걸치거나 두 개 하면 거치면 겹호재고요. 네, 세 개 그렇죠. 거치면 겹호재인데. 근데 뭐 지금 겹호재를 네, 가져가겠다. 지금 비데부트는 다 가졌고 게임만 못 가졌네요.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게임 사업까지 투자한다 이런 얘기 그럴 수도 나오면 있겠죠. 4호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비덴트가 아직도 잘 간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사실 게임주들이 어떤 종목은 좀 오르고 좀 약세 흐름으로 많이 전향이 된 상태인데 게임주들이 이때 좀 약세 흐름으로 전향이 되었을 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테마가 끝나간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테마는 끝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네. 네, 이제 막 ETF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멘텀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정말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러한 자금 흐름이 또 어디로 몰릴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요새 뭐 NC소프트가 리니지를 새롭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물론 한 명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네, 슈퍼개미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게임 회사들에서도 뭐 소식 하나가 나오면
며칠간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뭐 저희가 본 기업 중에는 쿠키런을 만드는 회사 네. 어디죠? 쿠키런을 누가 만들었죠? 데브 시스터즈인가요? 맞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도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증권가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에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받으니까 주가가 네. 며칠 동안 계속 올랐던 적이 있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임주도 정말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임이 아닌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조정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기회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이런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9479번 꼭 입력하시고 잊지 마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지수가 반등이 됐어요. 이 반등이 계속해서 반등세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제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로 수급에 몰리는 장세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종목 섹터 안에서 종목 차별화가 일어나고 네. 계속해서 돌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테마로 돌아가는 느낌이 네. 있긴 한데 그렇기 다음 때문에. 테마가 뭘까를 궁리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어떤 테마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상승을 받고 난 다음 종목이 어딜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요새 계속 저희들도 종목을 알려드리지만 종목이 매일마다 너무 변화무쌍하게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연 내일은 어떤 종목이 오늘은 오를까? 철강이 잘 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정도는 어떤 종목이 섹터가 오른다 그러면 모멘텀이 쭉 지속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요새는 하루면 모멘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쫓아가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상을 하고 미리 저점을 걸어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수와 이 외인의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정 섹터에 몰리는 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언보다는 분석이죠. 분석을 분석을 통한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우량주들의 기업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무거운 시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정 지금의 유망 섹터가 아닌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대장주로 가지고 있어서 물렸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대장주로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안전한 자산을 쭉 가져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오르듯이 주식의 가치도 같은 가격에 있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많은 투자 방법 중에 과거에 좋았던 게 뭐냐면 30년 전에 사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준다. 정말 네. 그 말을 하면 참 좋을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오래 가지고 계시는 걸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 난세영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국인이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3.5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고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 한국인의 정서상 30년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주나 우량주는 좀 오래 가지고 묵힐수록 더 좋은 주가를 낸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좀 옛날과는 다르게 네. 주식시장이 원래는 이제 10년설이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설이요. 10년에 한 번 폭락장이 오고 다시금 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뭐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점점 짧게 이 주기가 오면서 네. 폭락했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 하반기에 내려갔을 때 다음 상반기를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옛날에는 10년을 모으고 30년을 모았다면 지금은 1개월을 모으고 1년을 모은다면 그만큼의 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폭은 가져갈 더 수 좁아졌네요.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면.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네, 이런 대장주들은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30년 뒤를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순옥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이 대박왕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데브 시스터즈 담아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한참 많이 올랐다가 다시 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담으셔도 네, 시초가에 담으신다면 충분히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 초에 바로 들어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초반에 장 시작이 어떤지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때도 오른다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을 시작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빠진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유의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강순호님 들어오셨고요. 방송 중에 말씀하셔서 여쭤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박왕님께서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하셨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발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박왕님.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지안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님도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골프존에 대한 종목 상담 또 남겨주신 드래곤님. 네, 리비안 관련주로 부상하는 기업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또 유등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리비안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미국과가 연관 있는 리비안 관련주로 부상하는 기업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기업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분석을 하신 뒤에 톡방에서 알려주실 건가요? 어떻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 네, 왜냐하면 오전 방송에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네, 저희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리비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주 중에 하나는 만도입니다. 왜냐하면 만도가 워낙 그동안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다른 자동차, 해외 자동차들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비안과 가장 길고 심오한 접촉을 만났다. 이런 관계자들의 뉴스가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만도에서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만도를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를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종목 고민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5.59% 상승을 했네요. 16,500원에 마무리가 된 코스모 화학, 장 초반에 15,150원이었던 시초가가 16,1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6,050원까지 올라선 코스모 화학 매수가는 19,150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이제 높은 가격대에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은 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 보유 수량은 조금 버텨주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본다면 지금 개인들이 빠지지만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들어와주고 있었고 기관도 들어와주는 걸 보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길게 여유를 가지신다고 보면 그대로 있으셔도 되겠지만 좀 더 빨리 수익화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15% 정도니까 한 25% 정도까지는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충분히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W 게임즈에 대한 종목 고민이네요. 매수가는 79,990원, 비중은 3%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67,900원에 마무리가 된 W 게임즈입니다. 오늘 6.7%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의 시초가 72,000원대, 매수가는 7만 원대라고 하네요. 종가는 67,900원입니다. W게임즈 비중 3%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 W게임즈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언제 그랬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공매도도 굉장히 크게 터져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양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지만 다시금 지금 제가 보면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10거래일 정도죠. 10거래일마다 한 번씩 양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다음번 양봉을 기다리면 한 10거래일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양봉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수익하려고 싶다 이러시면 지금 저점 매수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3%니까요. 한 5%에서 6% 정도까지 비중을 조금만 늘리시면 충분히 수익화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아닐까 저는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W 게임즈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준입니다. 매수가는 117,500원, 비중은 8%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원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수익권의 상태이십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원준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소폭의 오름세 뒤에 낙폭이 좀 거셌습니다. 12,200원에 마무리가 된 원준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장 초반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한 9만 원대 가까운 8만 9천 원대 정도를 조금 매물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건 또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아직 들리지 않는 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비중이 8%인데 12만 7천 원이니까 수익권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월요일날 빠진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수익권이니까 한번 청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준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부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부에는 조금 더 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내내 상담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내 종목 고민 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종목이 더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실 때 9479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3부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아니면 차기 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른 궁금증 있으시다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